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전효우 교수입니다. 선언연구센터장으로서 이번 세미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웹 세미나는 우리 대학교 선언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있고요. 한국해운조합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국해운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웹 세미나는 우리 대학교로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내양선언 문제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내양해운은 우리나라 연안해운을 책임지는 우리 해운 산업의 한 축입니다. 연안운송은 도로 운송에 비해서 친환경적으로 대량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고 아름다운 섬 지방으로 이어주는 그런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에는 전쟁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동원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국가 안보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양해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선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양선언은 고령화되어 있고요. 청년은 내양 선박에 성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서 내양해운은 붕괴라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난제인 내양해운의 선원 수급 차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양선언의 수요와 공급, 재외국의 사례, 그리고 내양선언 수급 차질 해소 방안 등을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내양선언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기꺼이 발제를 맡아주신 조소현, 김태균, 이창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제2부에서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한국선장토론의 김영모 사무총장님, 종합토론을 해주실 해양수산부 김지용 사무관님, 발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우리 대학교의 임상섭 교수, 한국해운조합의 신민섭 팀장님, 인천해사고등학교 마이스터 경영부장 김동훈 박사님, 부산해사고등학교 전종영 선생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태경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유익한 웨비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웨비나의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선장토론의 김영모 사무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사무총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바로 진행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선장토론의 사무총장 김영모입니다. 우리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해양대학교에서는 연구센터가 2017년도에 발족했습니다. 벌써 8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원의 수급이라든지 고용 문제라든지 보건 문제, 연구 문제에서 정말 우리 센터가 금방에 지금까지 있는데 얘기를 해주셨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번에는 내항선언 문제, 우리 업계 내항업계에서 가장 현안이 되어 있는 내항선언 문제까지 이번에 통렬하게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맡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계에서는 그럽니다. 내항선언 업계에서는 과연 정부가 내항선언에 대한 그 정책이 있느냐 혹은 뭐 의지가 있느냐 라는 이런 불만을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항선언의 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죠. 지난번에 한 연구들을 이렇게 보면 내항선언의 평균 연령이 어떤 해는
59세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60세가 되었다, 그 다음에 61세가 되었다 이러는데 보니까 1년 지나면서 그 평균 연령이 1년씩 늘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급이 서로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선원들이 계속 매한 돈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 평균 연령들이 해가 지나가면서 그것만큼씩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우리 양 선원한테 이번에 우리 홍상대 교수님 연구센터가 이제 중요한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그 네 분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이 영대학교 조소림 교수님이십니까? 조 교수님은 한진영원의 1항사까지 근무를 하셨고 지금 현재는 그 아시아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 유림은 그 마리타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여성 그 회사 협회에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신 우리 조소연 교수님께서 먼저 그러면은 양학원에서는 수요 예측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소연입니다.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제8차 선원연구센터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할 한국해양대학교 융합학부의 조소연입니다. 먼저 김용모 사무총장님의 굉장히 멋있는 안내 소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현장에 엄청 많이 오셨는데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선원은 해운업 경영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유능한 선원 양성은 매우 중요하고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래 필요로 합니다. 우수하고 숙련된 우리 선원학부에 차질이 있는다면 선박 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정적인 내양 산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양질의 선원학부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내양 상선에서 요구되는 선원의 수요를 시계열 분석으로 2030년까지 예측해 보았습니다. 도움 연구는 크게 선원 그리고 선박의 추이, 현황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선박의 선종별, 통급별 2030년까지 어떠한 이 척수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선원의 수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은 내양선선의 선원 현황입니다. 물론 다음 주제 발표에 김태균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본론에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양상선에는 총 7,769명의 선원이 현재 종사 중에 있습니다. 회기사는 6,130명, 보원은 1,639명이고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양 회기사의 초고령화 추세 그리고 연락한 근로조건, 낮은 임금 등이 현재 내양상선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양상선에는 선종별로 살펴보면요. 선종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승선하고 있는 선종의 순서로 살펴본다면 우선 해기사 기준으로 본다면 저비한 예선이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승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선, 자파선, 유조선, 여객선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부원도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현재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기사와 부원을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양회기사 2003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 기준 집계한 데이터의 집계 분석한 2003년도부터의 기준을 본다면 사실 대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만 사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가 다시 감소 그리고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래에 가장 크게 변동이 없는 선종으로는 사실 LNG, 자동차, 냉동, 전무한 선박을 빼고 유조선, 여객선들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선원이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촉수 증가와 연관하여서 저비안용 예선이 되겠습니다. 부원입니다. 부원은 보시다시피 총 이 부원의 이 선원의 수가 기준 연도인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살펴본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파선, 케미컬, 예선, 예인선, 그리고 기타선 등이 유일하게 감소를 하고 있으나 또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선종으로는 유도선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비슷비슷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시각적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파이 원 도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각 선종별 회기사와 부원을 구분을 하여서 어느 선종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기사 기준으로 본다면 예인간 예선이 전체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파선, 여객, 유도선 등이 되겠습니다. 부원 같은 경우에는 예인, 그리고 저비안용 예선이 23% 370명이고요. 그리고 자파선, 여객선, 유조선 등이 되겠습니다. 선박의 현황입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2,385척의 내양 상선 선박들이 현재 운항이 되고 있고요. 전체 선박 중에 예인선과 저비안용 예선, 기타선이 전체의 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화물선이라고 하는 자파선 등은 다소 적은 비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선박 촉수 증가율을 보인 내양 선박은 저비안용 예선으로 2005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64척에서 현재 330여 척이 되는데 이는 항만의 물동량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에 힘입어 이 예인선의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분석됩니다. 선박의 입출항 수요 증가 시 관련 시장의 규모는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선박의 척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예인선과 저비안용 예선이 선박 척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 반면 자파선 쪽은 다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이 향후에 다시 시사점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이 증가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05년도, 2010년도, 그리고 2020년도 평균 증가율을 보면 1.5에서 2% 내로 선박의 척수가 증가를 하였고 다소 어떤 부분은 크게 상승하다가 잠시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큰 이 시간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작게나마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양상선 선박의 현황으로 선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그리고 2020년 대비 자파선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하였습니다만 LPG선, 케미칼선, 급유선, 여객선 등등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주목할 부분으로 크게 증가한 그래서
앞서 미리 설명드린 저비안용 예선은 164척, 333척 등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양상선의 선종별 추세입니다. 마찬가지 분석된 내용입니다만 예인선과 예선이 전체 5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반면 화물선은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 화물선에는 유조선, 여객선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대비 예인선과 예선 기타 선박은 증가를 보였으나 화물선에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예인과 저비안 예인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설명보다 간격이 좀 넓은 그래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추세는 동일합니다. 내항 자파와 여객선입니다. 자파선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파선의 증가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시사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양산업의 물동량의 증가가 결국에 자파선이나 타 선박으로의 증가 추세를 보일 텐데 그런 연결점이 다소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박 톤급별로도 구분을 해봤습니다. 선박 톤급별로 구분을 했을 때 현재 2020년 기준으로 200톤 미만의 선박이 51%를, 그리고 200톤에서 500톤 미만의 선박이 23%를, 따라서 500톤 미만의 선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소형 톤수 선박이 대부분이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2030년까지 어떤 선박의 척수 증가율을 보일 것인가, 또한 그로 인한 선박의 필요로 한 선원의 수요는 어떠한 것인가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본 연구 방법으로는 아리마 모델 분석 방법으로 사용을 하여서 앞으로 예상되는 선박 척수를 우선 예측을 하고 거기에 필요로 한 척당 평균 승선 인수를 척당 평균 승선 인원수를 계산을 하여서 연도별로 그 수요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내양선 선원 선종별 톤급별로 실제 승선원을 집계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척당 평균 승선 인원수를 측정을 하였고요. 예비원수는 보통 10% 기준을 고려를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예비원수를 가감하여서 소극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존의 선원연구센터나 다른 연구 발표에서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방법이거나 혹은 선형지수 평활법 그리고 아리마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한 연구가 있었으나 가장 실치에 가까운 수요 수치가 나와서 이번에도 아리마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선행 연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양산선 혹은 우리 선원에 대한 인력 수급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내양산선과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를 분석을 해보니 선박 척수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할 때 선봉량, 물동량의 예측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실제 선원의 숫자를 곱하여서 선원의 수를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2013년도, 2016년도, 2018년도 등등으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으나 그런 데이터가 지금 현재에 와서 다시 재검토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데이터와 상당히 갭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연구 방법에는 시계열 분석으로 선박 척수를 아리마 모형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척당 평균 승선 인수를
곱하여서 선원 수요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는 척당 평균 승선 인원수를 다소 크게 잡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작게 잡아서 다소 좀 소극적으로 잡아서 이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나 16년도에는 물동량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 가감률도 적용을 하였습니다만 본 연구에서는 물동량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두 가지 표가 나와져 있는데요. 상위에 보면은 연구 결과 내양상선 선종과 통급별 수급 전망 모형으로 그 결과치가 선종별 통급별로 구분되어져서 현재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회계사의 수요 2019년도에는 선종별로 봤을 때 6,656명이 필요했고 통급별로 봤을 때는 6,569명 그리고 2030년도에는 7,397명 통급별로 봤을 때 7,714명 물론 선종과 통급별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는 2019년은 2,186명, 2,080명에서 다소 증가를 하여서 2030년도에는 2,383명과 2,617명으로 선종과 통급 대비 이런 구원의 수요가 필요로 하다라고 식별이 되었습니다. 차 연구에서 살펴보면 아래 테이블을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모형이고 또한 다른 미래, 가까운 미래의 어떤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선원연구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원의 수요와 구원의 수요를 예측을 하면서 기존의 연구와도 비교를 하여서 가장 가까운 수요 그리고 공급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테이블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전망에 대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세기사의 수요 그리고 회계사의 통급에 대한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공급 전망에서 이 두 개의 갭 차이를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명, 2,300명의 수요가 필요로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에 대한 정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의 수요를 아리마 모형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아리마 모형에 0-1-0이라는 모형도 적용을 하였고 0-0-0이라는 모형도 적용을 해서 각각의 가장 이상적인 것을 조합을 하여서 결과치를 빼낸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봤을 때는 선종과 통급에는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세는 즉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요 발생은 다만 예인과 예선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소형 편수에서 크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항만의 거대형선의 이출항이 많고 물동량이 많아져서 그러한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여집니다. 반면 화물선의 증가는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많이 아쉬운데 편중된 선종에 제한된 선원의 수요로 보여져서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오히려 편중됐다라는 표현보다는 맞춤식으로 예의가 예선에 화물선에 각각 숙련된 회기사, 내양 선원을 우리가 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높고 경제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내양 해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양 화물선의 물동량과 선봉량 회복은 당연히 필수적이고 그에 따라 맞춤식 5급과 6급 그리고 어느 선종에서 더 어떤 선원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플렉시블한 교육기관의 이 선원 배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는 내양 선원들의 수급을 과거에 선박의 분지가 기준으로 해서 시계 분석을 한 데이터를 소개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니 선정별로 차이가 특히나 이제 예인선 부분에 많은 증가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공급 공급도 정도를 교육기관에서 그쪽으로 이제 좀 맞춰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수명 토론자들께서 다시 또 업무